자, 그쪽에 계신 분들은 안 보이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해서. 네, 저 카메라 의식하시고 앞에 좀 다리 안 아프신 분 앉으시고. 몇 년 앉아주세요. 거기는 막지 마시고요.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앞에 지금 연영성 지도를 제가 펼쳐놨는데 지금 여기가 단동이에요. 단동이고 여기가 완전 만족 자치현. 만주족의 자치현인 거죠. 우리 동포들의 자치현도 있어요. 장백현, 내가 장백 우리 조선족 자치현이 있죠. 그럼 왜 이 근방이 중요하겠어요? 지금 이게 압록강이잖아요. 압록강은 이제 국경이니까 우리는 나라가 없는 거고 이제 강점기에 독립운동할 때 그러면 여기는 이제 조선 총독부 관할이잖아요. 여기는 이제 중국 거니까 당연히 국경이니까 일본도 함부로 할 수가 없죠. 남의 나라를 막 침략하고 이럴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의 독립운동가들이 바로 이 압록강에서 이 근처에 가까운 이런 지역으로 기지를 만든 거예요. 국내 진공작전을 펴기 좋게 와서 공격하고 다시 월강에서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관전 일대가 우리 독립군의 이런 그 항일 기지들이 많이 있었어요. 오늘 지금 우리가 온 이진용 열사도 마찬가지로 바로 청산구라고 하는 곳이 여기가 환인이에요. 여기도 환인 만족 자치현이네요. 환인도 만족 자치현인데 이 환인에 가면 우리 환인 조선족 중학교가 있어요. 여기도 우리 족보들이 많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내려온 데가 어디냐면 여기는 이제 불악포진인데 이따가 여기로 윤희순사 노학당을 갑니다. 여기가 불악포진이고 그리고 여기가 청산구예요. 그리고 여기가 보달원이고 그래서 이 근방이 자리를 잡은 이 독립운동가들의 주 분포지는 특징을 보이는데 이게 뭐냐면 화서 이양로 선생의 문화생들이 주로 여기를 분포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관전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평정산, 이 신빈 무순 일대의 평정산을 포함해서 이 일대가 가족 단위로 넘어오는 그런 독립부대들이 형성이 되는 곳이에요. 가족 단위. 그래서 여기도 대략 세대 15호의 가족이 오니까 한 호당 4명씩만 잡아도 한 4, 50명 되잖아요. 4, 50명이 집단으로 이제 넘어와서 아예 항일 무장기지를 여기다가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윤희순 의사도 마찬가지. 내일 우리가 가는 이제 평정산 진인데 평정산 진은 여기거든요. 여기가 지금 평정산 진입니다. 여기 이 평정산 진의 난천자라는 곳에 45가구가 들어와요. 그거 어마어마하잖아요. 45가구에 45인. 그래서 여기도 가족 단위, 여기도 가족 단위 이런 식으로 해서 압록강을 건너서 이 조선 반도와 가까운 곳에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흥무관학교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통화현에 있어요. 통화현에 이 근방인데 지금 광화진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여기는 삼원부 경학사라고 하는 곳이었던 곳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고산자의 신흥무관학 마지막 때 그리고 여기가 광화진인데 여기가 두 번째 신흥무관학교 자리 그러니까 첫 경학사 자리 신흥강습소 자리 그 다음에 광화진 신흥무관학교 자리 그리고 마지막 1920년 해산할 때 이 고산자진으로 옮겨서 여기가 주 무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도 저쪽에 연해주로 가기가 좋고 그 다음에 이 우리나라 땅으로 내려오기도 좋고 어느 정도 거리가 있고 이러니까 통화가 이제 중심지가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지도는 이제 내려놓으시고요. 두 분 애쓰셨습니다. 고생하셨고
아까 제가 어떤 특징을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이 특징이 뭐냐면 바로 화서 이학로 선생님이에요. 자,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위정척사 사상이라는 걸 배우셨어요. 위정척사 사상. 그래서 위정, 정을 위하고 척사, 사악한 걸 배척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조선의 정통 성리학, 조선을 지탱해주는 지배 이념이나 사상이나 체계나 종교 다 포함해서 그게 정이에요. 그러면 사는 뭐냐? 그게 아닌 거죠. 그러면 이제 조선 후기는 바로 이 서양 세력들이 침략해 오는 때니까 포함묘계라고 합니다. 포함묘계. 그러니까 천주교라고 하는 게 들어오는데 한쪽은 포를 들고 오는 거예요. 포.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와요. 하나는 종교도 갖고 오지만 무기도 갖고 온다 그러는데 굴복시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천주교라고 하는 종교자 사상이라고 하는 게 들어오게 되고, 그죠? 또 한편으로는 이제 1860년대 가면 수은 최주호 선생에서 민족 사상 철학 도가 이제 나오게 되잖아요. 1860년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조선 사회를 유지하는 성리학은 위기에 봉착하게 되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성리학이 해체 내지는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해체 붕괴되게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소론들, 소론, 그리고 기호 남인. 기호 남인이라고 하는 건 이 경기도 일대에 있는 남인들을 말해요. 기호 남인이 있으면 영남 남인이 있어요. 퇴계 이황을 중심으로 한 영남 남인이 안동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호 남인들은 영남 남인하고는 달라요. 같은 남인이라도 기호 남인은 개화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지방에 있으니까 신문물을 많이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열려있는 사고로 해서 신학사상으로 많이 가요. 그러나 영남 남인은 보수색채를 아주 강하게 띄죠. 그래서 안동이나 이 일대가 보수색채를 강하게 띄는 면이 있어요. 이런 시기에 1866년에 프랑스, 1871년에 미국 이렇게 쳐들어오면서 이게 결정적으로 위정척사를 움직이게 하는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외세의 침탈, 병인양요나 신미양요가 들어오면서 이 성리학이라는 게 이제는 뭐로 미, 기냐, 뭐 호락 논쟁이냐 이런 걸 떠나서 어떤 식으로 방향을 바꿔가냐면 서양의 침략, 새로운 사상이나 종교가 들어온 거에 대해서 기존의 질서를 지켜야겠다. 그래서 위정척사가 이제 주 성리학의 큰 논쟁, 논변의 핵심으로 이제 자리가 잡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에서 오는 거, 일본, 천주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 사를 물리치지 않으면 정이 무너지니까 그 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온몸을 불살라야 됩니다. 이런 위정척사 사상으로 무장된 게 대표적으로 경기 강원권에서는 화서 이학로를 들 수 있고요. 호남에서는 노사 기정진을 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성 일대에 있었던 노사 기정진과 경기 강원권의 화서 이학로 이 두 분이 위정척사의 거목이고 거두였어요. 그래서 이들은 어떤 양상을 보이냐면 끝까지 목숨을 내놓고 항쟁합니다. 남쪽의 노사 기정진 아빠는 지리산을 배경으로 싸우면서 끝까지 싸우다가 대부분 전사를 하거나 일부 살아남은 자는 만주로 갔고, 그 다음에 경기 강원의 화사파의 문인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최익현, 의암 유인석,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김평묵, 유중교, 제가 생각한 게 그게 아니고요. 누구냐면 양은수. 양은수는 어떻게 기억하고 있어요? 정족산성에서 프랑스 군대를 물리친 사람. 이게 다 그 화수 이학로 선생의 문화생입니다. 그러니까 정족산성에서 프랑스를 무찌를 때 양은수 장수는 본래 제주 목사였어요. 1866년에. 그 제주 목사에서 빨리 부름을 받아가지고 중앙으로 와서 강화 해협을 건너가지고 정족산에 매복을 해서 프랑스 함대를 격심시키는 거죠. 이런 이분들이 전부 다 화서 이학로의 문화생입니다. 여기 이진용 열사도 바로 화서 이학로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나게 될 그 윤희순 의사나 여기 이진용 열사나 의암 유인석이나 이분들은 그 스승의 종장이 바로 화서 이학로예요. 그래서 어떻게 미는 우리의 정통이고 사는 외세고 이제는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바꿔갑니다. 이와 기를 어떤 식으로 바꾸냐면 기라고 하는 것이 날뛰면 우주 질서가 깨진다. 근데 그 기가 뭐냐? 서양이고
천주교고 사악한 거다. 그럼 니는 뭐냐? 우리의 정통 성리학이고 존왕으로 화이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정이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외세 침탈이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기론이 아니라 실제로 눈에 보이는 외침 들어오는 걸 다 기고 물리쳐야 된다. 이거를 화서 이양로 선생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기를 물리쳐야 된다. 그러니까 문화생들이 다 똘똘 정신무장을 하게 된 거죠. 그 유명한 윤희순 의사가 바로 화서 이양로의 그러한 이정숙사 사상으로 무장을 한 겁니다. 여기 있는 이 이진용 열사는 어렸을 때 6살 때 황해도 평산 분이신데 황해도 평산에서 의암 유인석 선생의 문화였어요. 어린 6살 때부터 위정 척사사상을 배웠다고 생각해보세요. 태어난 건 1879년생이니까 6살이면 1880 몇 년? 6살을 해봐요. 1885년. 이때부터 이미 위정척사 사상을 배우게 된다. 그럼 위정척사 사상의 출발의 배경이 1866년에 경인입니다. 프랑스의 침략, 미국의 침략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이제 1875년 일본 윤료가 쳐들어오면서는 약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정부와 학자들이 혼연일체가 됐다면 친미양요나 병인양요 때는 그런데 이제는 일본의 운요로 인해서 강화도 조약이 체결될 때는 이미 최익현은 제주도로 유배에 간 거예요. 최익현이 왜 유배를 갔냐면 대원군을 하야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대원군이 하야됐으니까 1873년 이후에 2년 있는 운요 사건 이후에 강화도 조약은 고종이 나서서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생들이 막는 거예요. 정부와 반대가 되는 거예요. 앞에는 함께 했다가. 그러다가 81년 이제 영남 만인소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정부의 이 개화 정책에 유림 보수들이 극렬하게 반대하면서 개화를 저지시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맹점이 있는 거죠. 무조건 반대했으니까 옳은 것이냐? 그건 아니고 일장일단이 있죠. 빨리 열어서 개화를 해서 문명을 받아들여서 우리로 근대화로 갔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위정특사 사상은 이들이 경기 강원권에서 의병활동을 하다가 이준용 선생도 15살에 바로 우병렬이라고 하는 같은 문화생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우병렬이 장인이에요. 근데 이 우병렬과 1905년 을사늑약 이후에 같이 의병에 참여를 해요. 의병진에. 1907년, 8년, 9년 계속 의병활동을 해서 황해도 이 평산 일대에서 해서 의병대장이라는 칭호까지 받을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의병장이에요. 이 시기의 대표적인 자기 지역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영남에는 신돌서, 그 다음에 호남에는 면함 최익현과 도는 임명찬의 태인 무성서원 의병, 그 다음에 이 충청도 일대에서는 홍주 의병, 이렇게 각 지역별로 1907년에 의병들이 전국으로 퍼져나갈 때 황해도 평산에서 바로 이 이진용 선생이 의병 활동을 장인과 함께 했다 그러니. 그런데 이분이 이제 1910년도에 그 지휘권을 물려주고 이곳으로 와요. 이 청산구 자록골이라는 곳에 이제 내려가면 바로 이제 압록강이 있는 곳이니까 여기에다가 항일 기지를 만들어서 여기다 전투 기지를 만들어서 훈련을 하고 전투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이 다 여기에 이제 넘어왔을 때 여기에 바로 우씨 부인의 이제 애절한 안타까운 활동이 있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사진도 없지만 이분은 진짜 현모양처라는 말이 틀에 씌워서 옥지는 게 아니라 그런 분이셨어요. 모금하러 다녔죠. 저녁에는 한글을 가르치죠. 그리고 배를 짜서 옷 만들죠. 집신에서 의병 지원하죠. 여인으로 할 수 없는 일들, 의병 모금한다고 막 은영선 돌아다니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하다가 이진용 열사가 결국은 이제 1916년에 운산 금광을 털러 갔는데 실패로 끝나고 그 뒤로 돌아와서 임곡이라고 하는 밀정에 이제 감시망에 걸려가지고 결국은 1918년에 아마 1918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체포가 돼서 5월 1일날 평양감옥에서 아마 순국을 할 거예요. 그래서 순국하자 이 소식이 들려오니까 바로 오씨 부인이 그분이 자결을 합니다. 함께. 그래서 저는 이 기사 내용을 보면서 어떤 분이셨을까
윤희순 의사하고도 일맥상통한 분이셨을 것 같고 같은 문화생이었으니까. 그리고 윤희순 의사가 이제 우리가 같게 노학당인데 그 1911년 12년 노학당을 칠 때 아버지 우병렬과 그 다음에 그 딸 우시 이진용 선생의 부인 그리고 최인산 중국인들이 함께 모금을 합니다. 모금을 해서 노학당을 짓는데 돈을 기부해요. 그리고 내일 가게 될 환인의 동창학교에 윤세복이라고 하는 대중교 3대 교주가 있는데 이분과 함께 거기에서 이 단군교를 펼치거나 역사책을 복사해서 퍼뜨리면서 민족운동을 함께 또 했어요. 활동 폭이 엄청 넓은 분이 이진용 열사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들어본 적이 없죠. 저도 그랬어요. 연구하기 전에 몰라서. 그런데 이쪽 우리 동포사회에서는 우리 선생님 어떤 위치에 있나요? 이진용 선생님? 많이 알려줬나요? 네. 저도 한번 어렸을 때 여기 뭐 방학 기간에 와서 방학 기간에 와서 한번 학생들 20명 정도 자주 오거든요. 신빈 때? 신빈에 신빈에 때. 그리고 관전에서도 또 자주 오고. 관전에.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몰랐지만 이렇게 우리 동포사회에서는 대단한 분이고 신변에 가면 그 이용광 열사도 마찬가지고 거기 가서 말씀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곳의 주민들이 이 두 분의 의로운 이 절의 정신을 빛내기 위해서 이곳 고을에 우리 동포들이 이 비를 이제 세우게 된 겁니다. 자, 비 앞으로 잠깐 나오시겠어요? 와보시면 자 이쪽으로 이제 가까이 오세요. 저기 보면 유명 조선국 열부 유인 우씨 묘지요. 그러니까 묘 앞에 있었던 거예요. 보니까 묘비명이잖아요. 우리가 묘 스티브 가르치기가 그래서 묘사 있잖아요. 그래서 저기 보면 좌측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이건 새로운 대리석처럼 만든 것 같아요.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네. 사미인가? 3이죠. 이렇게 5, 미, 5, 4, 미, 3월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잘 안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의열, 비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라고 칭송하는 아마 의미가 써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1905년 을사늑약 이후부터 끊임없이 의병 벌이다가 결국은 어디까지? 만주를 망명해서 저항한 세력의 대표적인 분이 이진용 열사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노사 기정진학파는 주로 지리선을 배경으로 끝까지 저항하다 일본군에게 대부분 선멸이 돼요. 그런데 강원 경기 일대는 의암 유인석 장군을 포함해서 이들이 물미사변 명성황후 살해 때 의병을 청해가지고 바로 초선을 넘어서 동락교국으로 망명을 해서 200명은 돌아가고 20명만 이제 남아서 망명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넘어오기 시작해서 국내 의병 활동이 어려우니까 만주로 대거 망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족독립단을 만들어서 활동하는 게 화서 이양로 계열의 유정 척사파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전북에는 이제 알고 있는 경제 이세동이라든지 해산 정기훈 의병장이라든지 순창의 양문숙이라든지 무주의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이런 분들은 면함 최익현이나 연재 송병선의 영향을 받아서 활동한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의병들은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그 기저에는 반드시 사상적 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상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목숨을 내놓고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 의병장 윤일순이나 여기 울씨 부인이나 이름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모르니까 이런 분들도 다 남편을 따라서 스승으로 모신 선대의 조상들로부터 온 사회의 꿈을 위해 갖다 대요. 왜 그렇게 싸웠대? 왜 그렇게 목숨을 내놨대? 이해 못할지 모르겠지만 그 핵심은 뭐다? 사상이다. 그 사상이 성리학이고 그 성리학의 한 조선 후기로 온 이정적사 사상이었다라고 합니다. 이정적사가 보수적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끝까지 보수적이었지만 변절하지 않고 목숨 내놓고 싸우는 특징이 있고요. 반대로 실학자들은 융통성이 있었기 때문에 변절했다는 게 아니라 융통성이 있어서 그냥 만주로 망명하자.
그리고 새로운 학교로 자 지금 이 방식으로 못 이긴다 이런 방식으로 의병에서는 이건 못 이긴다. 그러니 새로운 무장을 준비하고 신식 무기로 또 신교육을 받아서 새로운 학교를 만들어서 대처하자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융통성이 열려 있잖아요. 그러나 이 비정적성하면 그러지 않아요. 그냥 오로지 한국에서 그냥 가득 부딪혀서 쓰는 이런 특징을 보인다. 자 이제 대략 이분들이 이렇게 흐름으로 그리고 이 이준용 열사의 정신적인 주장은 유인석 선생이 직접 스승입니다. 직접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연해주도 넘어가서 같이 13도 붉은 창의에도 참여를 하기도 하고 많이 왔다 홍범도 만나기도 하고 이분이 안중근 의사의 총도 사진입니다. 이준용 열사가 안중근 의사의 의거에 자금도 됐지만 총도 제공했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시죠. 안타깝게도 밀정의 밀고로 아쉽게 돌아가셨고 거기에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 남편이 공무원으로 돌아가신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근데 그때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은 안 되나 그때는 가능합니다. 자, 이쪽으로 오시고 이제 참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막걸리 우리 막걸리 한 잔 올리시고 우리 이영삼 우리 회장님도 오시고 한 잔씩 올리셔야 다. 그 다음에 여자분은 누가 할 거예요? 우리 저기 대표로 한 분 오세요. 강순희 선생님 오세요. 여기 오세요. 호명된 분은 빨리 오세요. 한 잔씩 올리고. 아이고 격식을 갖춰서 다 하십니다. 한 잔만 올리세요. 자, 또 같이 여기도 옆에 있습니다. 자, 다 같이 목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니까 두 잔 올렸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왔는데요. 여기 우리 선생님들 함께 두 분의 의인들 앞에 마음으로 이루어야 되겠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두 분은 큰 절을 하셨고요. 일곱 목련 바로 자, 또 따라 올리실 분 올리십시오. 됐습니까? 그러면 이 잔을 내리고 선생님 올리세요. 이 잔을 내리고 또 오세요. 일로 와요. 우리 저 공예습기장 들로 오세요. 잘 못해요, 그럼. 아니 저하고 한 잔 같이 올리면 돼요. 아이고, 그러면 저하고 우리 준비장 선생님 두 잔만 올리고 담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우시 부인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드릴 테니까 저는 이진영 열사에게 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목례하겠습니다. 가운데 벌집 일어났네. 예전에 없었는데 이걸 세워놔서 더 좀 흐뭇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길가에 가서 단체 사진 하나 한 수박 갖고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쌤들이 와서